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조금씩 그 눈여겨 보시긴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올린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자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네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양해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또 중요한 이슈가 어제 나오긴 했는데 엊그제죠. 금리 네네. 인하를 했는데 일단 뭐 쭉 다 보셨을 거니까 총평 한번 해주세요. 총평. 네, 그래요. 뭐 우리는 뭐 이거를 뭐 유튜브에 뭐 세세하게 분석한 분들 많으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느냐, 뭐, 이 정도만 오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총평, 뭐, 대전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일단 파월 의장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강조한 거. 네. 일단 연준의 시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기준금리도 0.25밖에 안 내렸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위험 관리 인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보드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어떤 톤이 전체적인 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의 어떤 세기가 시장의 움직임을 많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 사실 네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시장은 되게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설이어만 실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이제 사실 이중성이 좀 있는데, 어, 이제 왜냐면 연준 의장의 얘기는 언제든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낫거든요.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전 두 가지인데, 진짜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데, 아, 이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괜찮은 상황인데, 끝물 정도 같다. 뭐, 요 정도.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대로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뭐 골디락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 정치적으로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돼. 네네네. 음,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 언제든지 스탠스를 우리 청취자분도 생각하셔야 될 게 연준은 점도표가 장기적인 점도표를 내놓지만 연준은 절대로 장기적인 예측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그래서 많이 봐야 제가 보기엔 2, 3개월. 다음번 FOMC 혹은 그 다음번 FOMC 요 정도다라고 보고 그러나 장기 점도표는 내놔야 되니까 그냥 내놓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준이 어, 지표가 바뀌면 스탠스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장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내년 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지금 상황을 볼 때 중점으로 둔 게 무엇인지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노동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노동에 음, 힘 주어서 이야기한 뭐 이유를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연준이 위험 관리적 인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사실 가장 이번 그 회의의 파월 의장의 핵심 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용의 하방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연준도 고용의 하방 리스크를 연준이 지난 뭐 몇 년 동안 가장 중심을 뒀던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리스크인데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고용 쪽이 조금 더 긴급해졌다. 그래서 위험의 균형의 변화 뭐 이 말도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위험이 던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쪽을 대비하겠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 약화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약화될 것에 대해서 연준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대응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동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어쨌든 노동 시장을 중요하게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노동 시장이 비컷을 유도할 만한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뭐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노동 시장이 굉장히 급락한다,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0.5%도 충분히 다음 언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해도 무난할까요? 노동시장이 급락한다 그러면 0.5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뭐 0.5, 0.25 막 계속 내려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면 연준이 단순히 뭐 0.5% 비컷이 아니고 예, 뭐 1%, 2% 포인트 계속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노동시장에 대한 그를 얘기하는 것들을 에둘러서 얘기하는 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일단 수치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급여 일자리 증가율이 이 평균 2만 9천 명으로 크게 둔화됐다. 그러니까 줄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 일자리 수 창출세는 뭐 손익 분기, 뭐 고용 성장세를 하회하고 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정상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노동 공급과 수요가 이례적으로 덜 역동적이고, 예, 그러니까 덜 역동적이라는 거죠. 이것도 안 좋다라는 말을 애둘러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한 노동 시장에서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뭐 그리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과 고용이 없다라는 것과 고용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 시장은 확장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채용률이 낮게 유지되어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상한 상황을 뭐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게 별로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호기심 많은 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고율이 매우 낮은 상태, 즉 낮은 채용, 낮은 해고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균형 상태로 있는데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균형 포인트를 얘기한 게 사실 저번 FOMC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이 확 기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밖에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또 3개월 후에 이게 깨진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용의 지금 이 호기심 많은 균형이 어디로 깨지느냐?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기업이 급작스럽게 해고를 확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때가 되면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뭘 대비하고 있느냐? 그때가 되면 기준금리를 확 내릴 걸 대비하고 있다. 요 얘기도 한 거고 그게 앞에 연설의 초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이렇게 맞춰보면 연준이 지금 고용 시장에 굉장히 큰 그 리스크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균형이 좋은 게 아니고 깨질 수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해고가 확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확 내릴 거고 요거를 지금 연준은 이미 안전벨트를 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노동시장이 뭐 상당히 안 좋다. 아, 그리고 그렇죠.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진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비해라. 안 그러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 주식 시장을 얘기하면 폭락장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뭐 다음 달인지 3개월일지 내년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알 근데 수 없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호기심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막 균형을 얘기하는데 연준의 시각은 그 균형이 안 좋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이 조금 더 큰 거지. 그 균형이 안 좋은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균형추가 갈 거라는 생각은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시장을 볼 때 개인 참여자들에게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어쨌든 엊그제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한 당일날은 약간 미국 시장이 주춤했지만 어제 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전고점을 또 갱신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시장은 이제 뭐 기대치가 있다,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 그럼 앞으로 뭐 20포인트가 더 가겠지, 30포인트가 더 가겠나? 뭐 10%, 20%더 가나? 이런 쪽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렇죠. 하방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배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뭐 하방으로 바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경계감을 가지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단꿈만 꾸니까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지금 뭐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사실 이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귀결일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지출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고용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게 고용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소비 시장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자꾸 연준이 뭐 호기심 많은 균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을 막 쓰는 이유는 연준도 지금 완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헷갈리죠? 과거에 네. 했던 거 저런 거. 예. 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지금 왜곡 현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에서 막 돈을 막 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AI 버블까지 겹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왜곡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소비 시장을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서민층들은 이미 기부업 상태로 많이 들어선 거고요. 미국의 중산층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데 소비의 지수가 좋은 거는 토털에 좋은 것은 이 자산 시장의 상승이 있으니까 이 자산 시장에서 돈을 그 아직도 자산의 부가 그 증가하는 왜냐면 미국은 주식의 투자자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고소득자 이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털 썸으로는 소비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뭐 어차피 뭐 부자들을 제외하고 뭐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부자들을 제외하고 주식 시장에서 이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S&P라든지 뭐 다우 뭐 이게 뭐 막 치고 올라가서 돈을 버는 그것에 의해서 자산 소득이 있는 그 중산층은 만약에 거꾸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 순식간에 그냥 얼어붙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비가 지금 좋다라는 것은 사실은 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그 밑에 층은 소비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연준이 그걸 염려하고 있다. 근데 이걸 돌려 세울 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면 S&P 500 가운데 사실 시총의 40%가 매그네틱 세븐이 지금 다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 순이익이나 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연준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의 이번 그 FOMC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전문 어디에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은 소비와 연결돼 있고 그 고용에 여러 가지 착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이터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데이터까지 같이 중첩해서 봐야 현재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연준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꾸 어, 이상한 단어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뭐 네, AI, 매그네틱 세븐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냥 그 정확히 정도 딱 선인 것 잘라서 같은데, 얘기하면 네.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소비가 안 좋은데 뭐 도너츠 하나 더 사 먹는다고 그게 뭐 그럼요. 소비의 확장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네.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지금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부동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뭐 국채금리나 뭐 이런 게 내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장기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리지 않거나 다시 거꾸로 올랐거든요. 이 말은 지금 기준금리 0.25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특히 장기금리, 장기채가 모기지채,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내려봐야. 그래서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봤을 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굳이 주식 시장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외에는 열광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주식 시장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받쳐주고 거기서 수익이 되니까 그걸로 자기의 자산이 증식이 되니까 소비를 버티고 있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인가 트리거가 해서 한 번에 싹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도 소비가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산 증가로 인해서 소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빼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다 빼고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소비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가 지금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다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부업을 하죠. 결국은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더 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그게 보편화되겠죠. 그러면 그건 또 역시 중산층과 소비층을 또 압박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은 주식 시장의 심리적 호재를 제외하고는 실물 경기 시장에서 사실 그다지 좋은 그런 거는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실업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사실 지금 실업률이 계속 안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아듯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예 그냥 고용시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률에서 빠지는 거죠. 그쪽은 더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용시장은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총 고용, 그 시기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댈 건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얻는 수익으로 소비자들이 그렇죠. 뭔가를 하게끔 뭐 해주는 거, 뭐 요쪽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에너지로 쓸만한 땔감이 뭐가 있을까 본다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코인과 관련해서 ETF를 다 열어주겠다, 쉽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붐업을 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매그니티 아, 세븐이라고 지금 시장의 붐업은 맞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심리적으로 음, 뭔가 막 주는 심리적 펌핑, 음, 기대감 막 부풀어 올리게, 아직도 뭐가 기대할 게 있다. 뭐 음, 이런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AI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심리는 하루아침에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내일에 그냥 완전히 작살날 수 있으니까 심리적 펌핑 효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AI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AI를 리딩하는 그러니까 사이드 격가지의 이진 그룹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진 그룹은 사실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딱 두 개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오픈 AI, 그다음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예를 들면은 지금 나타내는 성장률이라든지 이익의 수준 이런 게 어, 계속해서 기대치보다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멈추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트리거가 된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까지 갈까? 내년을 잘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 두 가지 거꾸러지면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다고 해서 AI의 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버블이 한번 꺼진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때 뭐 에너지가 주가는 이렇게 딱 응축이 그렇죠. 되니까. 에너지가 확 꺼지는 거니까. 음. 예, 지금 한번 우리가 볼까요? S&P 500이 사실 어, 꽤 올랐잖아요. 잘 6,600 오르죠. 가까이 지금 가는데 그렇죠? 아, S&P 500이 예, 6,600 넘었잖아요. 6,700, 6,800 가까이 가는데 어, 만약에 그러니까 대폭락도 아니에요. 보통 경기 불황기 때의 폭락장이 뭐 S&P 500으로 하면 25 내지 30%거든요. 빠지는 게 다우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빠지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30% 정도만 빠지면 대충 계산해 보면 30% 조금 더 빠지면 4,500선까지 붕괴됩니다. 음. 예. 지금 뭐 6,800 잡아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닷컴 버블식의 버블 붕괴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야 한번 경기 불안이니까 한번 털고 가자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그 정도까지 빠지는 거니까요. 많이 올라가는 것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 좀 고민하셔야 된다. 뭐 제가 보기에는 4,500까지는 뭐 무난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시장의 버블 이제 조심. 월가 분석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얘기들이 계속 혼재돼서 나오거든요. 아, 한쪽에서는 그럼요. 뭐 지금 뭐 비둘기파 7천, 얘기가 8천 나오고, 간다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쪽에서는 매파 얘기도 나오고, 막 혼재된 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조차도 혼란의 시기다. 개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뭘 얼마나 벌 거냐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떻게 지킬 그렇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이런 얘기하면 뭐 다음 달이라도 금방 폭락할처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그건 현재는 모릅니다. 안전하게, 잘 네. 안전하게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네. 안전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떨어지는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새로운 승자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 돈을 굴리는 사람들도 헷갈려 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개인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깊게 하고 조심스럽게 네. 좀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대폭락이 있기 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사상 최고치를 뭐 몇십 회, 뭐 30회, 40회 경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낙한 버블 직전 터지기 전에도 그랬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워드 플레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 사상 최고치를 뭐 40번 경신했다. 뭐 41번째다. 이거는요. 지금 S&P 500에서 1%만 넘어가도 1포인트만 올라가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거 뭐 10번 하든 20번 하든 아무 소용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기가 되고요. 대세 상승이 되려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대세 상승이 되려면 이제 뭐 대세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천, 8천 간다는 건 대세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모든 섹터가 다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실물 경제 에너지를. 그래야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뭐 1, 2% 오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막 그 숫자만 갱신하는 거는 사실 상방에서 박스권이라는 얘기고, 박스권은 뭐 별거 재료가 없는데 그냥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섹터를 옮겨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뉴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뉴스 같은데 오늘도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얼마를 벌었다, 뭐가 상승했으니까 몇 퍼센트 수익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있으니까 개인들이 포모에 그렇죠.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저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게 그렇죠. 팩트라니까. 그 네네네. 팩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들이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포모에 빠지지 네네. 마시고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실을 잘 필터링, 신호와 소음을 잘 이렇게 걸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아마 언젠가 또 괜찮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아, 네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로 포모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절대 포머는 나중에 봐서 진짜 대세 상승이라고 누구나 다 하는 그 시점이면 그때 가서 포머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뭐 들어가 봐야 얘가 뭐
수익도 별로 없습니다. 1, 뭐 지수 뭐 1만 올라도 사상 최고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포모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가지고 재밌는 계신 분들 얘기인데 예, 어제도 돌파를 들어야 된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삼성이 11만 전자에 대한 또 평이 나왔더라고. 이제 8만 넘어가니까 예. 야 이제 11만 그럴 때 전자 사시는 건 간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생각하니까. 빠지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그래서 뭐 되겠다. 사실 미국의 지금 저기를 보면 관세도 영향으로 상방에서 움직이지만 그거를 제외한 내수 물가는 전부 다 하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 뭐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안 되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지금 관세로 인해서 상품 인플레이션 때문에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하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세가 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심 PC 인플레이션은 0.3에서 0.4 파월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번에. 음. 그거밖에 안 됐다. 그 정도밖에 추정이 안 됐다. 이 말은 더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더 할수록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조업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안 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똑같은 숫자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뭐 이 관세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자꾸 이제 유튜브에서 뭐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데 지금 골디락스 아닙니다. 네, 골디락스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길었네. 네,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